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만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합건물에 보면 그 혼란스러움이 좀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상가, 판매시설, 오피스텔, 호텔, 뭐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곳에서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질서화를 시켜서 해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그 소유자 여러분들, 입점주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항상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겉모습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자체가 우리는 논의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추상적이고 이게 쓸데없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떤 사람을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행동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투명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다시 말해 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절대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절차에 맞춰서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되죠. 제3자의 관점에서 항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소유자 입점주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다 아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게 된다면 잘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이게 항상 보면 이게 어떤 그 사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위에 대한 그 결과들의 관계가 사실관계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들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행동 거지거지를 한번 잘 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이나 뭐 하느님이나 뭐 어떤 뭐 이슬람교든 어떤 곳이든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행동이 신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믿음이라는 존재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또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이런 데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데는 추진위원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로. 또 사업 대행자가 좀 잘못 이렇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바람에 막심한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있는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호텔 같은 경우도 운영사가 운영에 대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여러분들의 사용권을, 수익권을 특정한 사람들한테 대리권을 맡길 때 그 대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꼭 보고 그리고 대리자와의 계약 관계에서는 반드시 대리자가 제대로 못할 때는 엄격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맡겨주는 그 위탁자 입장에서도 위임인 입장에서도 갑질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런 부분이
엄격하게 좀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해야 될 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딱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경험, 들 있죠. 그건 우리는 보통 과거에 있는 경험들은 우리는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거든요. 많은 경험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설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론도 뭐 필요하지만 막 노가다를 많이 해보고 뭐 공사를 해보고 하다 보면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고 조각 예술 작품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는 경험에서 나온 창의적인 사고는 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아니면 퀄리티라고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충 얘가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떤 것이든 물건을.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 아주 멋지게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 체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논리적 사고는 상당히 여러분들도 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고 뭐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해 왔었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겁니다. 논리적 사고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이 사고 체계를 탄탄하게 갖추려고 해야 되고, 그 사고 체계에서도 도둑질하는 사고 체계를 갖추면 안 되고 사회 정의와 공익과 더불어 사는 이런 체계를, 사고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주안을 줘가지고 주안점을 두어서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십시오. 이쪽에는 앞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한번 딱 나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오니까 그 네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 흐름의 틀을 판단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의 문제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 그 행동 거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투명하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일 겁니다. 그걸로 보는 겁니다. 말로 가스라이팅 시키고 뭐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례로 뭐 어제도 한 그 두 군데에서 제가 그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돼 가지고 피해를 막심한 곳은 제가 그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도와드리곤 했는데, 한 곳은 저 경기도에 있고 한 곳은 저기 이제 그 어디입니까, 저 송도 저쪽이었는데 결국 운영사가 대리인으로 하면서 그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뭐 대리인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자기 그 수익만 창출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그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적을 때도 좀 제대로 적으시고 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를 시키셔야지 무조건 변호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뭐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다른 또 일 때문에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참 잘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그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맡겨는 않는다. 그리고 사업 대행자가 나랑 운영사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비슷하다고요. 응? 여러분들 지금 있는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 아파트 뭐 관리업체도 마찬가지고 대행자잖아요. 용역업체, 협력업체 대행자잖아요. 응?
여러분들 관리인과 관리위원들도 대행자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소유자 모두의 대행자일 뿐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렴서약서뿐만 아니고 뭐 문제가 자기가 월권 행위를 했을 때 그때 페널티를 주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계약서에 철저하게 넣어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 수익에 눈이 멀어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리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이 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따지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전문가 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실무에 능하면서 이론과 문무가 겸비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고 그냥 이론적인 잣대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변호사분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아요. 변호사분들 소송 대리인이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재개발을 직접 자기가 추진위원회 회장을 해봤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예, 관리단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무와 좀 많이 틀리거든요. 실무를 알면서 그러면서 이론을 같이 겸비해 가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분들한테 꼭 필요할 때 변호사분들한테 의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아까 말했잖아요. 꼭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것저것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권한과 또 책임 부분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범위가 그 이상으로 막 이것저것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불쾌하겠죠. 마찬가지 아닌가? 여러분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도 해야 될 일, 그리고 운영사가 해야 될 일, 이런 걸 좀 정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소유자 입점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깨어 있은 다음에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사회에서 자기의 욕망은 추구해가더라도 여러분들 전체 자기의 이익이 꼭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이렇게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지났거든요. 어떤 아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먹고 아는 사람이 뭐 물건을 많이 팔고 한쪽은 망하도록 하고 이런 전략은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더욱더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제가 사회주의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사회주의가 썩 좋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내시가 여러분들 했던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공동체가 열심히 해서 수익을 많이 낸 거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는 뭐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자,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항상 인간에 대해서는 행동 거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